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42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9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기우월 경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유월이 되겠습니다. 자, 유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제일 먼저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고 목화투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의 기운, 즉 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 되겠고요. 또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이라고 하는 천간, 경금 다음으로 들어오게 되니 8번째 천간이 되면서 같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도 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될 신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쇠의 기운,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되겠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다라고 해서 그 성향 자체가 하나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금과 신금의 차이가 되겠죠. 그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철이라든가 또는 무쇠 같은 아주 단단하고 거칠고 투박한 원철과 같은 그런 쇠가 됩니다.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 순수 그대로의 쇠를 말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산 같은 데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불순물도 좀 숨겨져 있고 포함되어 있고 좀 날카롭고 투박한 그런 개념의 금이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람의 손을 거쳐서 일단은 단련을 마친 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경금이 금강석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은 거기서 불순물을 뽑아내고 순수한 금을 얻어서 반지라든가 또는 귀걸이, 목걸이 등등등등 장신구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은 비유를 할 때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것에 또는 여러 가지 주얼리 같은 거 있죠. 반지, 귀걸이, 이렇게 장신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치면은 야생마 같은 경우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말이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준마라고 하죠. 적토마 같은 잘 길들여져서 사람이 탈 수도 있는 그런 말을 준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금은 야생마 같다라고 하면 신금은 준마 같다라고 해서, 경금 같은 경우는 강하고 거친 야생마 또는 무쇠 같기 때문에 이러한 경금은 좀 강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서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하고 정화, 즉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칠살평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얘는 정인이 아니라 관이 되겠죠. 그래서 병화, 정화라고 하는 두 관성이 있는데, 경금을 다스릴 수 있는 화는 병화가 아니라 바로 이 정화라야지만 화극금해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 즉 보석, 주옥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 경금은 아직 보석, 주옥이 되지 않은 전 단계고 화로서 단련을 해야지만 보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원철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 있어서 목생화에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줘야지, 즉 화가 충분하게, 불이 충분하게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금을 녹이든 금을 시뻘겋게 달궈서 망치질을 해서 재련을 하든 할 것인데, 불이 약하면 경금을 단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화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도와주어야지만 경금을 능히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단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다시 화를 쓰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고, 특히나 신금은 정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바로 소용이라고 해서 금이, 신금, 보석이 큰 불을 만나게 되면 바로 녹아서 어떻다? 용도, 쓰임이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뭐다 활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써서 뭐 도세주건데 도세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금이다. 그래서 같은 금, 경금, 신금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의 용법하고 신금의 용법은 다른데 경금은 정화하고 간목을 치용하는 것이고 신금은 임수를 치용함으로 인해서 부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라고 하는 계절, 이제 6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6월. 자, 6월이 되기 위해선, 즉, 신월에서 6월로, 월이 바뀌기 위해서는 백로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 지나야 되는 거고요. 6월은 백로가 또 추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 6월, 그 다음에 술월은 모두 신유술월이죠. 수월은 계절로는 가을이 되죠. 가을, 신월, 6월, 수월은 가을이 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은 겨울, 인묘, 진월은 봄, 그 다음에 사오, 미월은 여름이 됩니다. 그리고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또 해자, 축월은 수가 왕한 계절, 인묘, 진월은 봄으로서 목이 왕한 계절, 사오, 미월은 여름으로서 화가 왕한 계절이죠.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데 특히나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고요. 임관지, 그 다음에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신월과 6월이고 술월은 금의 이제 쇠지가 되기 때문에 쇠의 기운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의 월은 물론 이제 신유술에서 술이 서쪽에 배속되어 있어서 금이 왕한 계통으로 포섭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진술충미월은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것은 신월과 6월이다. 특히나 6월, 지금 이 6월 같은 경우는 금의 제왕지가 되니 가장 금기가 가장 강성하고 왕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소름 돋고 약간은 오싹한 그러한 좀 얼음을 얼 정도의 냉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은 서늘한 그런 느낌이 바로 이 숙살지기인데, 제가 오늘 아침 6시마다 이제 동네 이제 둘레길이 있어서 이제 산책을 가는데, 요즘 아침에 나가면 반팔 입고 나가면 진짜 살에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뒷목이 약간 서늘한 그런 차가운, 아주 좀 기분 좋은 약간 차가운 같은 거 있죠. 그러한 이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차가운 기운이 바로 금의 기운이고 가을의 기운은 그러한 오싹한 기운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유술월, 특히 신유월은 금의 기운이 강하니 그러한 숙살지기가 강하고요. 신유술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러한 차가운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사주가 이제 한습해질 수가 있죠. 한습해질 수도 있고 한량해질 수도 있다. 한량은 이런 한량이 아니죠. 한량이라고 하는 것은 찰한자에다가 이제 찰한자에다가 어떤 글자 서늘할 양자죠. 이 가을의 기운이 차면서 약간 서늘한 기운이 한량이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습기는 좀 없는 것이 우리나라 가을의 개념인데, 그래서 이 6월은 한량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후의 필요성도 있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너무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을 조후해준다. 기후를 적절하게 조절해 시켜준다. 이런 6월의 경우에도 금기가 너무 강해지고 또 금수까지 있게 되면은 사주 자체가 한습해지고 한량해지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적절하게 맞춰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차가운 것을 또 적절하게 맞춰주는 그런 것을 또 조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그 특징은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6월에 태어난 일간이 어떤 일간이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경금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다? 금이 왕한 계절에 태어났다. 그래서 일간이 이런 경우 뭐라고 하냐면 등령했다. 월령을 얻었다. 얻을 득자를 써서 등령했다라고 하면, 월령을 얻었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일간 자체가 월령이 제왕지 또는 임관지 또는 장생처 등에 통근할 수 있는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신왕사주가 된다. 일간이 왕한 신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신왕한 것을 넘어서 너무 극왕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제일간, 특히 양간 같은 경우 제왕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극왕하기 때문에 이건 가장 중요한 중화의 사주를 중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왕쇠의 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의 중화가 잘 이루어져야지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있는데,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 어느 오행이 너무 약해도 안 된다. 오행이 하나 없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있는 오행 중에서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잘 맞아서 왕세가 서로 중화가 되어야 되는데, 6월 같은데 경금 일단 일간 자체가 월령을 얻어서 금 자체가 너무 강해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금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수를 얻는다거나 또는 화를 얻게 되는데, 만약에 왕세가 조절이 됐는데 한열이 받지 않는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서 조우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경금 일간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제 한량해진다 했죠. 한량. 일간도 왕해지면서 사주 자체가 차가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간도 억제를 하면서 그 다음에 6월에 숙살의 기운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화가 되는 겁니다. 화. 그래서 6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일단 이 정화의 용도는 뭐다? 경금을 단련해서 이 거칠고 투박한 강철 무쇠를 갖다가 여러 가지 용도 있는 물건으로, 기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6월에 경금이 태어났는데 사주가 너무 한량하고 차갑다라고 하면 병화를 얻어서 조후를 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필요한 거죠? 왕세의 중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한열의 중화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관살혼잡이 되었다, 혼잡이 되었다라고 해서 매우 흉명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한 명조를 말하죠. 흉명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관살혼잡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관살혼잡이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주는 그야말로 관살혼잡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사주 명식도 있는 것인데, 6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는 일간을 단련하는 용도, 병화는 조후하는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정관과 편관이 용도가 각각이기 때문에 6월의 경금은 관살혼잡 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리에는 희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정화든 병화든 6월에 금은 와가지만 화 자체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병화는 지지로 인목 같은 것에 뿌리를 두어서 병정화가 생조를 얻어야지만 능히 정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을 것이고, 병화는 조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가 없어져야 된다, 병정화 중에 하나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정화를 갖고 병화를 좀 병화는 조금 대운에서 병화를 얻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일단 경금의 용도가 있어야 귀를 얻는 것인데, 만약에 정화가 없고 병화가 있으면 부는 얻을지언정 귀를 얻을 수 없다. 그러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어째 부를 너무 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커서 부를 좀 크게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귀를 크게 여겼죠. 어떤 명예라든가 귀라든가 이런 것들을 크게 여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또 저도 명리를 가르치고 명리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일단 경금 입장에서는 귀함을 얻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약에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라면 저는 병화를 포기하고 정화를 얻고, 병화는 쓰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운에서 우리가 맞이하면 조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의 경금, 병화, 정화를 쓸 때 정화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월에 경금은 왕하지만 화는 약하기 때문에 간목, 지지로 인목이나 사화, 오화 등이 있어서 정화의 뿌리가 되어 주어야지만 능히 정화가 경금을 단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 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지가 어떤 월지냐, 월령의 환경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둘을 비교해 본 연에는 반드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죠. 일단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 양금이 되겠죠. 양금. 그 다음에 월지 있는 유금은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양대 음이 되는데, 양금이 음금을 보게 되면 저건 겁재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겁재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있는데 월지가 겁재인데 그것이 포태법으로 제왕지가 되잖아요. 그거를 겁재격으로 하지 않고 저렇게 제왕지가 되면 저거를 양인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인격은 이렇게도 쓰죠. 양인격 볕양자를 써가지고 이렇게도 양인격을 쓰기 때문에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간만 양인을 논하지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신금이 6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걸 양인격으로 보느냐? 아니죠.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기 때문에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요. 경금이라야지만 양간만 양인을 논하기 때문에 얘는 양인격이 될 수가 있고, 양인격이 되면 일간이 극왕해진다. 너무 왕함이 지나치기 때문에 중화를 이뤄줘야 되는데 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인을 중화시키는 방법에는 칠살로 중화시키는 방법, 또 한 가지 정관으로서 중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흔한 말로 편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예를 들어서 양인을 보게 되면 병화칠살을 보게 되면 양인가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관인 정화를 보게 되면 이건 뭐가 되냐면 양인가살이 아니라 관인상정이 됩니다. 관인상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화를 보게 되면 관인상제, 관인상정, 또는 병화를 보게 되면 양인가살이 돼서 극강한 양인을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 병화를 모두 같이 써야 되는 것인데 무엇이 더 중요하다? 정화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관인상정 되는 것이 오히려 양인가살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간목이라든가 반드시 지지에서 인사 5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이렇게 보았고요. 일지에서도 인목을 오늘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목 두 개죠.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편재가 되는 것이고요. 편재라고 하는 것은 치우친 재산이라고 해서 일확천금 같은 개념, 로또 당첨되어서 얻는 그러한 개념으로도 보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저 재성이 나한테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일단 일간이 뭐다? 신왕해야지만 저 재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월령이 6월에 태어나서 일간 왕하니 당연히 이 정도 재성은 감당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경인일주, 남녀 불문하고 제복이 있다라고 보는 뜻은 일지 밑에 재성이 있는 것이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처덕이 있다라고도 이렇게 보는데, 무조건 경인일주라고 해서 남자 처덕이 있고 재물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간이 왕해야지만 처덕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경금이 경인일주인데 예를 들어서 경인일날 태어났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처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처시야라고 해서 오히려 첫 때문에 곤혹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자기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6월에 경금이 재성 두 개를 얻죠. 이 재성은 뭐의 근원이 되죠? 화의 근원이 되면서 특히 정화라든가 병화의 근원이 되니 천간으로 병정화가 투출을 하게 되면 그 병정화가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세력을 얻게 되고, 정화였다라고 하면 경금을 단련할 것이고, 병화였다라고 하면 6월의 한량한 기운을 조절할 수 있는, 조후할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데, 연간을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 경금일간이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때, 예를 들어서 화가 왕할 때는 임수를 쓸 수는 있지만 6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쓰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관으로 관인상정, 관인상제 되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 사주 자체가 굉장히 큰 국세가 될 것인데, 이렇게 임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화를 수용하기가 좀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6월에 있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된다? 더 한습해지고 한량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주를 차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월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토는 경금 입장에서 뭐죠? 정인이죠. 정인이니까 육신으로 좋다가 아니라, 이때 6월에 금이 왕한데 기토가 다시 금을 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기가 지금 우유를 분유 한 통을 다 먹고 애가 지금 숨을 못 쉬고 꼴딱꼴딱 하고 있는데, 엄마가 또 분유 또 먹으러 또 타주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금이 살까요? 못 살까요? 뱉어져 죽는 거죠.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뿌리가 없긴 하지만, 이 경금 원령을 득해서 너무 왕한 경금을 다시 생해줄 필요도 없고요. 또 임수를 쓰든 안 쓰든 간에 이 임수를 갖다가 기토가 탁하게 만드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썩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월간의 임수, 연간의 임수, 그 다음에 월간의 기토가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생시에서 화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금이 왕할 때 임수로서 왕금을 설기순세하는 용도로는 쓸 수가 있지만, 만약에 생시에서 화를 본다라고 하면 이 임수는 반드시
화를 극하는 기신이 될 수밖에 없는 글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가 나오죠. 병자시.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6월에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죠. 병자시가 되면 자수를 얻어서 이 임수가 세력을 크게 얻죠. 6월은 가을에 숙살지기가 강한데 수가 다시 세력을 얻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죠. 사주가 추워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조후할 수 있습니다. 조후.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지만 경금을 단련을 할 수 있다 없다? 단련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운을 할 수 있는데 경금을 단련하지 못하니 일간도왕하고 재성도왕에서 재생살을 해서 조우할 수 있다. 이때 재생살은 나쁜 것이 아니죠. 재생살 해서 이거는 7살의 용도가 있죠. 어떤 용도? 조우하는 용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귀를 얻기보다는 뭘 얻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저 7살의 용도가 있으니 일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좀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리사, 변호사 등등등등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7살 이렇게 된 사람 직업을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좀 강한 직종을 가져 운동선수라든가 아니면 뭐 의술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검찰, 경찰, 군인 등등등등 강한 직종 예를 들면 저기 전신 탑 세우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꿈속에서 높은 데에서 떨어지는 꿈을 많이 꾸는데 짜릿짜릿해요. 저는 이 고소공포증 때문에. 근데 전신탑 철쭉 가는 건 뭐 수십 미터 위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직업 아니고요. 건물 청소하는 것도 그거 겁나게 무섭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경우 그거 건물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장 유리 와 무섭습니다. 이게 강한 직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좋은 뭐 그런 직종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사지직이라고 하죠. 사자 들어가는 직업으로서 좀 강한 직종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겠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 축토를 다시 봤습니다. 6월에 경금이 왕한데 다시 축토를 보게 되면 축에도 뿌리를 둘 수 있죠. 유축에 인을 두고 유축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력이 전혀 없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합력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경금이 유축에 뿌리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의 생연을 받고 있는 정화가 투출돼서 능히 이 경금은 정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죠. 선생님 병화가 없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이럴 때 제가 한마디 자 인중병화가 있습니다. 암장되어 있더라도 인중에 병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용신은 정화가 되는 것이고 인목은 정화를 생조하는 희신이 되는 것이고 병화는 조우할 수 있는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죠. 근데 이렇게 화를 용신을 쓸 때 수는 화를 극하는 기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목이 있으니까 수가 목을 생해서 다시 화를 생하게 하는 그런 순환 구조가 잘 되어 있는 생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정축시 오늘 생시 중에서는 정축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아무리 금이 왕한 6월이라 하더라도 인목 3개면 이건 재성이 좀 많은 것이고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기토가 투출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래도 기토는 습토인데 이 무토는 건토인데다가 경금을 갖다가 뭘 할다? 매금시켜 버릴 수 있는 특히나 화운 갔을 때는 이 무토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수를 파각하게 되고 경금을 매금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 반드시 목이 있어서 얘는 좀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솔직한 말로 경금으로서의 용도는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평범 내지는 평범 수준이야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도 진토를 봐서 기토가 이때는 뿌리를 충분히 얻을 수 있겠죠. 이 기토는 병이 되는 것이고요. 화로 써야 되는데 이건 정화를 보지 못했으니 경금을 단련하지 못하니 귀를 얻기는 좀 어렵고 단지 인중에 있는 병화 2개 가지고 조후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수운 가도 저는 좋게 보지 않고요. 화운을 가도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둘 다 좋지 못하면은 이때는 생시를 출산 태기를 안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자 경금이 6월에 태어났는데 신금 투출하게 되면 저 신금은 겁재가 아니라 양인이 투출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유가 양인이라고 하는 뜻은 유중에 있는 암장된 신금이 양인인데 그 유중 신금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양인이 투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는 금의 장생초죠. 이거
겁나게 금이 왕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엔 정화가 있어서 얘를 좀 단련시켜 주면 좋을 것인데, 이런 경우 그게 안 되니 임수로서 얘를 설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중병화로서 조후하면서 금을 갖다가 단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칠살로서 그냥 좀 어거지로 좀 억제 통제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화를 써서 양인 가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모시 같은 경우에는 오술합하죠. 얘하고 원래는 인오술 삼합이 원래 돼야 되는데 술이 빠져서 인오 반합이라고요. 반합, 회국해서 화가 살아나죠. 그래서 이 오화 가지고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근데 화를 용신으로 쓸 때 수가 있으면 얘는 뭐다? 용신을 극하는 기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이거는 수목운으로 가는 거고요. 화운 가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갑신시가 되면 이거는 인신상충되기 때문에 인신충이 되죠. 이 인목은 얘는 충하지를 못하지만 여기 있는 것은 완전히 박살을 낼 수가 있죠. 금은 왕한데 재성, 물론 이 재성은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용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인중병화로서 단순하게 조후하는 용도로 쓸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뭐냐, 인신충이 돼서 사주가 많이 위태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되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신시면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해신은 인해 한목해서 정화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정축이나 정해나 제가 봤을 땐 괜찮은 생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해시냐 정축시냐에 따라서 남자로 태어나느냐 또는 여자로 태어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축시, 정해시 또는 신사시에 태어나게 되면 그냥 예를 들면 양인 가살 정도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 정도로 보시고, 만약에 신사시인데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사주가 좀 조열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썩 그렇게 좋은 생신은 없으나 정해 정축시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